네, 신뢰도가 물씬 풍기는 우리 지수인 앵커의 소개였습니다. 자, 황우상 기자. 네. 네, 흑진주를 캘 수 있는 노트, 취재 노트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네, 자, 오늘 보니까 맞습니다. IFRS 도입 이후 실적 착시 효과라고 읽으면 좀 이제 방송인이 아니고, 네. 방송인은 효과. 이렇게 또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착시 효과. 어색하죠? 착시 효과. 네. 효과라고 안 되나? 네. 정리해 주신다고요. 이 14일에 이어서 이제 29일이 이제 오늘이 연결 재무제표 작성하는 기업들의 반기보고서 마감일입니다. 네. 이제 그만큼 이제 반기보고서가 많이 나올 때는 사실상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뭐 좋은 것들이 되게 많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의 뭐 재무 상태라든가 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재무제표가 기업의 실적을 제대로 이제 반영하지 못한다라면은 이제 혼선만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역시 IFRS,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른 실적 착시로 몸살을 앓는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네. IFRS 착시 효과. 네.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도 이 어떤 그 우리 소비자인 투자자라든가 기업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좀 혼란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은가 보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예전에 K갭이라고 하죠. 네. 이제 한국 재택 이제 일반 회계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K갭에서는 예전에 영업이익을 산출할 때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그다음에 판매비, 관리비를 다 빼고 난 다음에 나왔던 걸 영업이익으로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팔았던 것에서 이익 받는다. 이게 얼마냐? 그래서 이제 기업의 수익 창출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준이 됐었는데요. 근데 IFRS가 도입되면서 이제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이 이제 영업 수익을 이제 산출할 때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기타 손익 부분을 구성할 수 있는 계정을 기업들이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외환자손 같은 부분만 집어넣었다든가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업들 같은 임대료 수익 같은 거 집어넣는다든가. 오, 임대료. 네. 네. 왜냐면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반도체 업체인데 아니면 화성 업체인데 뭐 임대료 수익을 이제 기타 영업 수익으로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회사 사업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을 뭐 팔았을 때 유형자산 처분이익 같은 부분이 실제로 뭐 그 회사는 알고 보면은 이제 뭐 백신 만드는 회사인데 뭐 이제 뭐 인터넷 백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백신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뭐 알고 보면은 이제 뭐 회사 사옥을 팔았을 때 그 이익이 이제 영업이익으로 반영돼 갖고 예 그게 이제 갑자기 영업이익이 확 늘었는데 알고 보면은 그런 상황이 있다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같은 동종 업계 내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을 그대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내가 만들었던 A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10년 전의 제표와 지금을 바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뭐 사실은 빌딩 팔아가지고 이게 사실은 옛날에 영업의 이익이다. 영업 외익이었어요. 이게 맞죠, 사실은. 맞습니다. 빌딩 판 게 영업은 아니니까. 맞습니다. 부동산 그 관리사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영업이익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 그 시장 조치를 또 피해가는 네. 이런 또 꼼수도 많이 있었죠.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뭐 리투데이에서 다뤘었는데 이제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더 큰 그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일이군요. 맞습니다. 나는 분명히 100원어치밖에 안 팔았는데 이제 뭐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난 다음에 남았던 돈이 한 180원 있더라. 이런 경우가 생겼던 거죠. 자, 제가 웃었지만 웃지 못할 일이죠. 맞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될 텐데. 네. 자, 여러 가지 어떤 그 착시 효과라든가 어떤 혼선. 근데 사실은 IFRS의 그 회계 정신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도덕과 윤리 의식을 좀 어떤 바탕에 두고 뭔가 좀 회계를 투명하게 좀 잘 공시를 해라, 적어라, 뭐 이런 건데 일부 많은 기업들이 그렇지 못하고 이거를 좀 꼼수를 부리거나 편법으로 또는 탈법으로 뭔가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회계 항목을 바꿔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자기들 기업이 입맛에 맞게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황구상 기자가 또 취재를 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도 보면서 이런 일이 있겠구나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했던 것 같은데 좀 이제 새로운 또 약간 그 착시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발표됐던 것보다 영업이익이 이제 더 컸다라든가 실제로 발표됐던 것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작았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었었고요. 그거보다 또 훨씬 더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는 줄 알았는데 기타 손익 부분을 빼고 실제로 이제 영업 과정에서 생각했던 그 이익을 보면은 오히려 플러스였던 기업들의 사례가 많았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영업이익이 플러스인 줄 알았는데 이제 기타 손익 부분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외환 차손이라든가 뭐 외환 차익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빼고 난 다음에 보면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였던 기업들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었고요. 조금 한번 좀 사례별로 네. 차분히 한번 좀 짚어볼까요, 우리가? 네, 우선 이제 대한화섬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대화하나섬. 네, 여기가 한때 이 장화성 펀드가 공격을 해가지고 네. 네, 주가가 올랐다가 뭐 장화성 펀드 가지고 그냥 거의 KOP를 당하는 그런 그 전력이 있는 그 회사입니다. 예, 태왕선은 계열사죠. 예, 여기 네. 뭐 폴리에스터를 해갖고 여기 이제 합성 섬유 만드는 그런 업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올 반기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1,617억 원의 매출에 이제 영업 손실이 8,9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8,900만 원 손실이 적자로 나오고요. 그래서 작년 반기가 보니까 이제 82억 원 흑자였었는데 적자로 전환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재무제표로만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재무제표 속에 숨어 있는 이제 기타 손익 항목을 한번 기타 뜯어봤는데요. 손익.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외화 수익 같은 부분이 이제 한 10억 원 정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외화 수익 10억 원에 이제 외화 차손, 운휴 자산,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돌리지 않고 있는 자산들이잖아요. 아하. 그런데 여기에 의한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사실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말 그대로 계정상의 그런 항목인데 이 부분은 한 20억 원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타 손익을 이제 수익과 비용을 딱 이제 제해서 보면 마이너스 10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에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8,900만 원 적자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걸 빼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오히려 한 9억 원 가량의 흑자로 이렇게 나오죠. 네, 실제로 이제 영업 과정에서는 돈을 오히려 벌었던 회사다. 물론 이제 작년에 82억 원에 비해서는 그 이익 규모가 많이 줄어들긴 줄긴 했었지만, 했지만 예, 그래도 적자는 아니었던 아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 기타 손익의 이 항목을 이제 회사들이 좀 이렇게 IFRS 도입되면서 네. 이게 약간 좀 폭이 넓어졌군요, 이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좀 다른 회사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뭐 KEC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도 네. 반도체 관련된 업체죠. 그죠.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뭐 올 상반기에 1,462억 원의 매출에 영업 손실이 14억 원으로 나옵니다. 약 한 1% 가량, 마이너스 1%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임대료 수익이라든가 유형자산 처분이익 같은 게 기타 수익으로 돼 있고요. 외환차손이라든가 이제 기타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하고 난 다음에 봤을 때 오히려 35억 원 가량의 흑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야, 기타 수익은 영업이익에 들지가 않는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또 문제가 발생하는군요. 네, 이거 이제 실제로 임대료 수익이라든가 유형자산 처분이익, 뭐 외환차손, 평가손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현금으로상 빠지는 부분은 아닌데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영업하던 과정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영업 수익을 산출하는 과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빠지는 게 되죠. 근데 이런 기업들 한번 보니까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기타 손익을 제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7억 원 적자로 나오는데 기타 손익 부분을 빼고 나면은 117억 원 흑자로 나오고요. 하하. 로켓전기, 대원화성, 경인전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기타 손익 부분이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그 회사의 영업 과정에서 수익 창출력을 좀 왜곡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타 손익이 발생한, 그러니까 이 플러스 이익은 마이너스건, 적자건 흑자건 간에 이거는 영업 활동하고 좀 거리가 먼. 네, 맞습니다. K기획 기준으로 치면은 이제 그 영업 외에 영업 외로 들어갔던 수익, 부분이죠. 이익으로 이 영업의 손실로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이게 영업이익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네. 약간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네. 문제가 좀 되겠네요, 그죠?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우전자 부품이라든가 이제 이제 반대로 또 이제 예, 네. 전문 명으로 보면 대우 부품으로 이제 HTS 같은 데는 대우 선택이 부품.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반기 영업이익이 이제 1억 2,100만 원은 나왔지만 기타 손익 부분에서 오히려 아하. 영업 과정하고는 다르게 이제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이 이제 영업 과정에서 돈을 별로 못 벌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였었는데 영업 외 부분에서 돈을 벌었던 부분이 영업 수익으로 이제 영업이익으로 합쳐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플러스로 나왔는데 그걸 제외하면 마이너스 18억 원 정도로 나오고요. 성신양회, 뭐 동부하이텍, 삼성 SDI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뜯어볼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정실업, 인디에프 관련된 부분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나온 걸로 나왔지만은 실제로 기타 손익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옛날 기준으로 마이너스였다. 치면은 마이너스다. 네, 맞습니다. K기업으로 치면 마이너스인 회사인데 IFRS 보니까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되더라. 네, 맞습니다. 네, 기타 손익 이게 참 제가 아까 주먹구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있잖아요. 이 덕양산업 또 있던데 보니까. 네, 동양산업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네. 13억 원 정도 플러스로 나왔는데 기타 손익을 제외하면 8억 4천만 원 정도 이제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야하, 우선 동양산업 같은 경우 다 한번 뜯어보면요. 덕양산업. 네. 이 기고반장 기자실 관심주인데. 여섯습니까? 아, 여기 같은 경우에도 반기 검토 보고서상에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덕양산업. 야, 여기도 참 배당 많이 주고 뭐 매출에 비해서 워낙 싸다 했는데 참 네. 주가가 그렇게 예상만큼 많이 이렇게 막 오르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 자, 덕양산업 세하. 어우, 세하는 차이가 크네요. 네. 후성도 차이가 엄청 크네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후성도 어. 이제 계열사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쪽도 이렇게 이 나옵니다. 후성도 뭐 저 CO2 관련해서 테마주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예. 요새는 좀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천일고속,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부분들도 네. 뭐 아까 그 삼성 SDI 좀 설명 좀 많이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네. 한번 좀 저 삼성 SDI를 통해서 어떻게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들여다보시죠. 예, 실제로 이제 이 부분 한번 투자자분들도 이제 다음 중에 다시 한번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든가 뭐 실제로 한번 다트라든가 공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8월 14일 날 삼성 SDI가 반기 보고서를 제출했었고요. 여기는 또 이제 종속기업에 있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 제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5일가량 한 보름가량 이제 미리 마감한 거예요. 아, 그러네. 네, 그냥 미리 마감을 했었던 거는 그만큼 이제 회계 관련된 부분이 잘 정리가 돼 있고, 돼 있다. 그리고 외부 감사를 거쳤을 때도 별 무리 없이 빨리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여기 같은 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기 검토 보고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밑에 첨부 부분에 있을 때 이제 반기 연결 검토 보고서가 있고 반기 검토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 연결 검토 보고서는 이제 연결되는 그 종속 이제 기업들의 이제 실적까지 다 포함시킨 거고, 반기 검토 보고서는 이제 삼성 SDI만의 이제 네. 수익률을 이제 보는 부분이죠. 여기에 들어갔었을 때 이제 반기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제 뭐 삼성 SDI의 이제 수익률 같은 부분을 볼 수 네. 있는 손익계산서. 네,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 말고 밑에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알짜 정보들이 많은데요. 네. 우선 그 전에 한번 보면 삼성 SDI는 매출이 이제 2조 4천억 원에 매출 원가가 2조 2천억 원, 그러니까 판관비가 2,600억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 기타 수익 저게 문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걸 한번 딱 빼고 난 다음에 보면 한 마이너스 300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기타 수익이 한 553억 원,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이 47억 원, 그러니까 이걸 빼면 한 500억 원 정도가 이제 기타 손익 부분에서 플러스가 생기죠. 아하. 이게 더해져서 이제 나오는 최종 영업이익이 203억 원이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봤었는데, 네. 그다음에 기타 이제 수익과. 네. 배당금 수익 같은 부분이라든가 잡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네. 예, 이제 뭐 배당금 수익만 하더라도 191억 원, 그다음에 잡이익이 340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 저 잡이익 부분이 자비. 네, 작년에는 상당히 적었던 걸로 나오거든요. 어. 잠시만요.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비익이라는 게 있군요. 네, 잡이익이라는 항목이 이제 거의 다 맨 항목에 다 있었는데, 어. 제가 저 부분까지는 지금 못 알아보고 왔습니다. 예, 근데 좀 잡스러운 이익인가 보죠. 자비익. 뭔가 좀 그 정통 이익은 아니고 왠지 좀 격가지 이익 같다. 이런 느낌 많이 나는데 저게 유난히 크군요, 저게. 네, 저런 부분, 저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기업들은 임대료 수익이 컸던 데가 있고요. 여기 같은 네. 잡이익이 컸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잡손실 부분이 있어요. 잡손실. 네. 잡손실 부분이 작년에는 1,240억 원 손실이었는데 올해는 잡손실이 37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타 손익을 확 늘려줬었던 그런 부분이었다는 걸 손실이 알수가 있죠. 1,200억에서 37억 원으로. 네. 확 줄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됐던 건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삼성 SDI 영업이익은 302억 원 적자가 되고 작년에 이어서 또 똑같이 적자가 된 걸로 이렇게 나오죠. 야. 자, 이 기타 수익, 잡이익, 잡손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어떤 그 의미, 메시지를 좀 우리 황수상 기자가 좀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건지 좀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뭐 투자자들은 되게 불편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재무제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영업 잠정 공시라든가 영업실 잠정 공시라든가 내놓고 있지만은 이 숫자를 고지 그대로 믿다가는 이제 그 기업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체력이라든가 이 부분을 제대로 못 볼 수 있다라는 아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같은 이제 혼선이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언론들도 제기를 하고 있었고 기업들도 되게 많이 불편했었고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IFRS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한국회계기준원이라든가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영업이익 산정 기준을 좀 바꾸겠다 이런 걸 착수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불편이 많이 없어지겠지만은 네. 그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직접 이제 형광펜을 들고 단기 보고서를 열어보고 야. 줄 그어보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게 참 재미난 얘기네요. 사실은 회사의 어떤 그 기업 가치를 따지는 데 있어서 영업이익, 순이익 뭐 이런 거 중요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K갭에서 IFRS로 확 넘어오면서 완전히 좀 이렇게 달라지는 네.
흑자가 적자가 되고 적자가 흑자가 되는 이런 좀 어떤 그 근본적인 그 혼란 이런 것들 좀 최소화되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황수상 기자. 아주 그 회계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상당히. 네, 안 어렵더라고요. 네, 상당히 좀 이렇게 쉬웠고 특히 SD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흑자가 좀 나가지고 많이 회사가 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잡손실, 네, 잡손실 계정이 확 줄었기 때문에. 잡손실이 과연 무엇이 포함됐을지 한번 좀 그것도 한번 따져보는 것도 네. 한 그 회사를 기업을 분석하는 종목 기업 탐방을 떠나는 해부를 떠나는 하나의 그 맛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황수상 기자와 함께 자 종목 탐험까지도 한번 떠나봅니다. 넘어갑니다.